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안토니 가우디입니다. 마치 환상 속에서나 나올 법한 건축물들을 만들었죠. 그런데 그 뒤에는요, 자연의 비밀 코드를 해독한 한 천재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오늘 바로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이 건물 좀 보세요. 정말 뭐랄까? 다른 세상에서 뚝 떨어진 것 같지 않나요? 저 파도 치는 듯한 외관, 기이하게 뒤틀린 발코니. 가우디의 작품을 딱 처음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. 아니, 대체 어떻게 이런 모양을 상상하고 또 이걸 실제로 지을 수가 있었을까? 하고 말이죠. 과연 이 기묘한 형태들이 그냥 상상력의 산물일까요? 아니면 그 뒤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논리, 일종의 비밀 코드 같은 게 숨어 있었을까요?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순수한 환상처럼만 보이는 그의 건축물에 숨겨진 아주 과학적이고 자연적인 원리들,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이 모든 걸 만들어낸 인물 안토니 가우디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?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. 가우디는 1852년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태어났고요. 거의 평생을 바르셀로나에서 활동했습니다. 그리고 1926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말 말 그대로 평생을 바쳐서 자연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수학적인 구조를 탐구하는 데 몰두했어요.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? 그의 작품 중에 무려 7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. 정말 대단하죠? 자, 그럼 그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은 무엇이었을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자연이야말로 완벽한 디자인의 열쇠를 쥐고 있다. 이 믿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. 바로 이 말, 괴테가 남긴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는 이 유명한 문장이 가우디에게는 거의 계시처럼 다가왔다고 해요.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. 그래, 전통 건축의 저 인공적인 직선은 버리자. 왜냐고요?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잖아요. 우리 주변 자연 세계에 완벽한 직선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으니까요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. 가우디가 자연을 어떻게 모방했는지 아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예시입니다. 자, 왼쪽의 나뭇잎 인맥이랑 오른쪽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 기둥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어때요?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지 않았나요? 근데 이건 그냥 모양만 따라한 게 아니었어요. 이걸 생체 모방이라고 하죠. 자연의 원리 그 자체를 건축에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. 가우디는 자연 속에서 엄청난 과학적 효율성을 발견한 거죠. 예를 들면 동물의 뼈는 어떻게 무게를 분산시킬까? 저 나뭇가지는 어떻게 저 무거운 하중을 견뎌낼까? 이런 걸 계속 관찰하면서 깨달은 거예요. 아, 자연의 구조야말로 가장 적은 재료로 가장 큰 힘을 내는 그야말로 완벽한 설계도구나 하고 말이죠. 자, 이제부터가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 이야기의 아하 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. 가우디의 가장 독창적인 혁신, 바로 거꾸로 매달린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.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현수선 곡선이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아주 간단해요. 두 지점 사이에 줄이나 사슬 같은 걸 그냥 자연스럽게 걸었을 때 중력 때문에 만들어지는 바로 저 곡선 있죠? 저게 바로 현수선입니다. 그리고 이 단순해 보이는 곡선이 사실은 무게를 가장 완벽하게 분산시키는 자연이 찾아낸 기가 막힌 수학적 해답이었던 거죠. 그래서 가우디가 정말 천재적인, 그러면서도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합니다. 먼저 천장에 사슬을 쭉 매달아요. 그리고 작은 모래주머니 같은 걸 달아서 실제 건물이 받게 될 하중을 똑같이 재현하는 거죠. 그럼 사슬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현수선 곡선을 그리겠죠? 자,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나옵니다. 바로 이 모형을 그대로 180도 뒤집어서 본 거예요. 바로 그 순간, 그는 중력에 맞서 쏘는 게 아니라 오직 누르는 힘, 즉 압축력만으로 버틸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아치의 형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. 바로 이 오래된 도표가 그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반기는 힘, 인장력을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내는 선을 그대로 뒤집으면 누르는 힘, 압축력을 가장 완벽하게 견디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. 이게 바로 가우디 건축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비밀 지도였던 셈입니다. 그럼 이게 기존의 건축 방식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?
한번 비교해 볼게요. 전통 건축은요, 무게를 특정 지점에 집중시켰어요. 그래서 그걸 버티려고 두꺼운 벽이나 버팀목이 꼭 필요했죠. 그런데 가우디의 방식은 무게를 구조 전체로 쫙 분산시킵니다. 훨씬 효율적이죠. 말하자면 전통 건축이 중력과 싸우는 방식이었다면 가우디는 중력과 조화를 이루는 길을 찾아낸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놀라운 방법들이 실제 건축물에서는 어떻게 구현됐을까요? 그 눈부신 결과물들을 한번 만나보시죠.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. 혹시 내부에 들어가 보신 분 계신가요? 정말 거대한 숲속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죠. 기둥들이 마치 나무처럼 위로 뻗어나가면서 가지를 쳐요. 그리고 이 가지들이 지붕의 무게를 기가 막히게 분산시키는 겁니다. 덕분에 옛날 고딕 성당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 거추장스러운 외부 버티목, 플라잉 버트레스가 전혀 필요 없게 된 거죠. 정말 혁신적이지 않나요? 이런 원리는 다른 걸작들에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. 구엘공원에 가보면 그 고가도루가 주변 언덕이랑 그냥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고요. 뼈의 집이라는 별명을 가진 카사바티오는 또 어떻고요. 발코니는 정말 해골 같고 지붕은 용의 등뼈를 보는 것 같죠. 그의 모든 건축물은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정말 땅에서부터 스르륵 자라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. 그런데 가우디의 이야기가 그냥 과거의 멋진 건축가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놀랍게도 100년도 더 된 그의 기술이 지금 현대 과학과 디자인에까지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. 그의 메아리가 오늘날 우리 세상에 어떻게 울려 퍼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. 이 흐름을 보면 하나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. 자, 1889년 가우디가 줄과 추를 이용한 물리적인 매달린 모형을 만들었죠. 시간이 흘러서 1990년대 MIT에서는 바로 그 원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. 그리고 지금은요, 건축가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3D 프린팅으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복잡한 구조물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있죠. 결국 가우디의 그 아날로그 방식이 오늘날 디지털 시대 혁신의 씨앗이 된 셈입니다. 더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? 그의 철학이 요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디자인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. 그는 항상 그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고집했고요. 어떻게든 자연광을 건물 안으로 많이 끌어들이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이미 100여 년 전에 지금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환경 건축의 가치를 몸소 실현하고 있었던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19세기의 한 건축가가 고작 끈과 추만 가지고 자연의 코드를 해독해서 건축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었다면 최첨단 기술을 손에 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창조해낼 수 있을까요?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가우디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영감이 아닐까 싶네요.